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해 영광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후 6시에 청와대를 떠나서 이제 본인 표현대로 짐을 내려놓게 되는데 5년이 순식간에 갔습니다. 5년이 순식간에. 자, 오늘 퇴임 연설에는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고마움, 감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 재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극복을 해냈고, 특히 이제 방역과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가 세계의 어떤 선두에 설 만큼의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후임 대통령 이제 새 정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당부에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워야 된다.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대화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이러한 언급들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청와대 떠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온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하고 그다음에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등에 대한 면담이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이제 오후 6시에 청와대 직원들 배웅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 분수대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시민들하고 좀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다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 시내 모처로 이동을 해서 국방부와 연결된 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까지 영시까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먼저 청와대를 좀 비우게 되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일 이제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사저가 마련되어 있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일정입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영시를 기해서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이거 관련한 이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시 지하 벙커에서라는 키워드입니다. 영시 지하 벙커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월 10일 영시를 기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 역할, 통치권 공식적으로 넘겨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영시 딱 되면 용산에 마련된 대통령실의 이제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직무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보신각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또 열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상징적인 이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아침에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내일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슬로건에 대해서 취임준비위원회 측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나라는 공정한 기회와 따뜻한 동행으로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한마음으로 다시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좀 희망을 담은 그러한 슬로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슬로건의 내용을 반영한 취임사가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제 마련을 해서 좀 낭독이 된 그런 일정이고요. 10시부터 직전 행사가 시작이 되면은 11시에 이제 취임 선서 그리고 취임사 낭독 등의 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제 용산 집무실로 이동을 하는 이러한 일정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 취임식으로 인해서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국회 앞에 주요 도로가 교통 통제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취임식 전후로는 지하철 9호선이 국회의사당역을 무정차 통과하게 되고, 또 출입구 일부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출근길에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주변 도로가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제가 됩니다. 여의도로 들어오실 일이 있으신 경우에 통제 구간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입도 못된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피해가 명확한 법이다라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말로부터 시작된 여야 간의 대립 구도 때문에 한 2시간 동안 한동훈 후보자는 답도 하지 않고 여야 간의 대립 구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 공방 속에 한동훈 후보자가 모두 발언 이후에는 이제 답변할 기회가 없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 반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된 장관 후보자 이제 5명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 5명을만 가지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15개 부처에 차관 20명을 인선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차관, 이 장관이 없는 부처의 경우에는 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첫 국무회의 12일 날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 첫 국무회의부터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무회의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의 어떤 저 청문 이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 강행하는 상황까지 맞물려 가지고 여야 간의 어떤 치열한 공방 속에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관 후보자들 지명 인준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차관 후보자로 오늘 일제히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서비스 물가도 들썩입니다. 또 물가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개인 서비스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서 4.5%가 올랐다라는 통계가 나온 건데요. 이게 또 2009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해서 여러모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 항목별로 어떤 게 좀 많이 올랐는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은 제일 많이 이제 오른 게 이제 국내 단체 여행비고 그다음에 대리운전 이용료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일상 회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상 회복의 여파로 어느 정도 내수가 회복된 어떤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내수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개인 서비스 물가가 올랐다라고만 하면은 그건 어떤 경기 회복의 지표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결국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고물가 상황으로 가려는 그러한 이제 신호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의 내수 회복이라는 게 고물가 상황하고 겹쳤을 때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목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세심한 어떤 노력이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게 됩니다. 상황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